교재는 법인 전자산업 채무일급 교재 21페이지 81의 기출문제 문제 5번. 부여 산업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14기.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매뉴얼을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대돈충당금액 대손금 조정명세서, 업무문과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 1번. 다음 자료와 기정된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매출액은 수익금액이에요. 그지? 일단 매출액은 수익금액. 손익계산서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 내역 분석에 가보시면 상품 매출 계정을 조사한 바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5천만 원을 매출로 계산한 것이 발견되었다. 상품권을 매출한 것은 매출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지? 동상품권은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한 것이며 그에 대한 매출원가는 계산되지 않았으니까 상품 매출에서 차감해줘야 돼. 차감. 상품 매출에서도 차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수익 아니니까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지? 수익이 아닌데 수익 잡은 거잖아. 그지? 수익이 아닌데 수익 잡았기 때문에 상품 매출에서도 차감해줘야 되고 입금 불산 유보 발생이고 영업의 수익 중 자비익에는 부산물 매각액 4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부산물 매각액도 수익 금액이 포함합니다. 세무조정은 없어요. 수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고 단지 이제 수익 금액에 매출액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 포함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당사는 제품을 시용 매출하고 있다. 12월 28일에 거래처로부터 시동품에 대한 구입의사 표시 외상을 받았는데 결산 재무제표 반영하지 못하였다. 시동품은 매수자가 구매 의사 표시했을 때 파는 걸로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시동품 매출에 대해서 누락됐다 이런 얘기예요. 판매가 3천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또 회계 처리가 되어 있대. 매출원가는. 그러면 제품 매출 누락에 3천만 원 입금산입 유보 발생해 주시고요. 이거 이제 제품 매출 누락에다가 반영하면 요만큼 총수익 금액에 가산이 돼요. 요만큼 누락분이라서. 우리가 어저께 연습했던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그냥 기업회계상 수익금액하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같았던 거고 오늘 나왔던 건 지금 기업회계상 수익금액하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다른 거죠. 지금 차이가 있는 거.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가셔서 여기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수익금액을 불러와야 돼요. 수익금액을 매출조에 눌렀을 때 뜨는 거는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뜬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매출은 다 무슨 금액이다? 수익 금액이다. 일단은 매출은 상품 매출조에 제품 매출. 보통은 이제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 나와 있고 어제 풀었던 것 중에 뭐 있었어? 임대료 수입도 있고, 그지? 공사 수익금도 있을 수 있어요, 매출이.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고, 세 번째 칸에는 자비, 영업의 수익, 매출조의 자비. 자비익 중에 1000만 원 다 해당이 되나? 400만 원만 해당되네. 부산물 매각액. 응? 자비익 중에 부산물 매각액 얼마? 400만 원. 그럼 400만 원만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비익하고 부산물 매각한 금액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다르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고,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차이는 없고,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등에 의한 수익금액 없고,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셔서 구분란에다가 F2 눌러서 상품 매출. 수익금액, 지금 이 상품 매출은 1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2번 내역 분석의 1번. 상품권 파는 거. 그 상품권 파는 거 매출 아니니까 얼마 빼줘야 돼? 5천만 원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금액에 마이너스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 더해줘야 되면 양수로, 빼줘야 되면 음수로. 예, 원가는 계상되어 있지 않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됐나요? 두 번째 칸에도 F2 눌러서 제품 매출, 내역 분석의 3번. 여기는 이제 시성품 매출이 얼마가 누락되어 있어요? 3천만 원 누락되어 있죠? 그러면 양수로 3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까지 넣어줬나요? 넣어주고 나서 여러분들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시면, 상품 매출에서 5천만 원이 차감되고, 제품 매출에서 3천만 원 가산이 되지. 이해 갔을까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그럼 조정할 게 통초도 나왔어, 지금. 5천만 원은 입금불산입, 3천만 원은 입금산입이거든? 근데 보니까 통초도 나왔네, 그지? 근데 각각 해줘야 되니까, 입금산입에다가, 아니, 먼저 상품 매출은 송근산입이, 입금불산입이니까 입금불산입에 상품, 엔터, 상품 매출, 가대계산이 5천만 원을 입금불산이 유보 발생하고, 입금산입이 송금불산입에는 제품, 엔터, 제품 매출 가소계상에 3천만 원을 입금산입하고 유보 발생하시면 됩니다. 이해할까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단 대손 실적률이 1%이다. 이거 우리 풀었던 건가 보다, 이거. 그지? 매출 채권 내역은 대손충당 설정 대상 채권은 외상매출금 뿐이라고 가정하고, 외상매출금은 8억 410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부가세 매출세액도 포함이 되어 있대요. 부가세 매출세액도 채권 내역이 들어가고요. 대손충당금이 안 풀었던 거구나. 대손충당금이 기초대충이 300만 원 있었는데 단기에 대손 발생은 300만 원 사용했네. 그지? 300만 원 사용하고 기말에 850만 원 필요하니까 850만 원 설정을 했고,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이 120만 원 있어요.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 120만 원은 전년도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한 거잖아. 그럼 전년도에 무슨 불산이에요?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이었죠. 얘는 무조건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슨 산입이 나와? 손금 산입이 나옵니다. 유보 감소. 이걸로 인해서 한입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송금산이 유보 감소가 나오고요. 대손 발생 내역. 소묘시효가 1월 23일 날 소묘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만 원,
그 다음에 6월 10일 거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400만 원. 위 내용 중 필요한 경우 재무회계 메뉴 계정별 원장 등 내용을 확인한 후 반영한다. 이건 재무상 그 계정별 원장을 조회를 해야 되는 거네. 회계관리 탭에 가셔서 계정별 원장 가셔서 계정별 원장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전표에 1월 23일 일반 전표에 1월 23일 가니까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안 나온 거야 지금 이 자료가. 이건 조회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해 가나요? 대손 처리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어. 그냥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조회를 해서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 6월 12일. 6월 12일은 대손 충당금 200만 원 사용하고 모자란 금액을 대손장갑비 처리했네. 이해 갔을까요?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된 것도 대손 요건을 충족한 거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대손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그지?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굳이 함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회계 처리가 안 나왔으니까 대손 발생한 금액이 전체 500만 원인데 여기 300만 원이 6월 12일 것만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한 건지 둘 다 처리한 건지 그걸 이제 봐야 되는 문제예요. 됐어요? 자,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 세무준용 순서는 첫 번째 대손금 시인 채권이면 송금 산입 유보 발생일 수도 있고 유보 감소일 수도 있고 1번은 강제 대손 사유가 발생했는데 대손 처리 안 했을 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통 나오는 게 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대손 처리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 얘는 계속 하는 얘기지만 소멸시효 완성 등 강제 대손 사유 강제 대손 사유가 발생했으나 대손 처리하지 않았을 때 채권에서 빼야 되는데 안 뺐을 때 그치? 그때 조정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손금 부인 채권이면 채권에서 빼면 안 되는데 뺀 거니까 얘는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일 수도 있고 유보 감소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회계 처리한 거 봐야 돼요. 1월 23일 날 회사가 외상매출금 100만 원 없애고 전부 다 무슨 충당금과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는데 얘는 대손 요건에 충족했잖아. 그지? 짧게 간단하게 쓸게요. 대손 해당이 됩니다. 그지? 해당이 되니까 세법도 이거를 허용하겠죠.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해서도 뭐라고 써 있는 거와 같다 그러죠. 우리 뭐라고 써 있는 거하고 대손 상각비락 써 있는 거와 그냥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정이 나오지
안 와요? 대동 처리 안 했을 때만 조정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6월 10일. 6월 10일은 회사가 외상 매출금 400만 원 없애고 대손 충당금이 기초가 300만 원이었거든. 100만 원 쓰고 나면 2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지? 그래서 대손 충당금 200만 원하고 상계 처리하고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세법도 똑같죠. 그지? 대손 충당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대손 삼각비와 같은 얘기입니다. 예,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얘는 부도일부터 몇 개월 경과했지? 6개월 경과했죠. 그지? 비만가액 얼마를 남겨놔야 돼? 1,000원은 남겨놔야 돼서 세법은 여기가 399만 9천 원이네. 대손 충당금은 200만 원 사용했으니까 상각비가 199만 9천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대손 상각비 라고 해도 되고 외상 매출금 1,000원 그리고 발생. 오늘 여기 대손금 부인 채권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어음수표 외상 매출금에 대손 요건 충족했을 때 비만가액 1,000원은 제외하고 저당권 설정분은 대손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우리 법인 조정에 감목별 세무 조정에 위에서 세 번째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일자가 여기는 여러분들 요 대손금 조정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또는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 처리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회계 처리한 것만 반영하는 거야. 회계 처리 안 한 건 여기 반영할 수가 없어요. 날짜가 1월 23일 개정 과목은 F2 눌러서 외상 매출금 채권 내역은 1번 매출 채권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100만원 전부 다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고 시인 인정이 되니까 시인에게 100만원 두 번째는 6월 12일 외상 매출금 조회해서 입력하든지 아니면 코드번호 108번 매출채권 1번 그 다음에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 5번 금액이 40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하고 200만 원 상계 처리했는데 시인 인정이 되고 그지? 그죠?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금액 대손 상각비 처리한 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 중에 얼마만 인정이 돼? 199만 9천 원만 1,000원은 인정이 안 된다. 이해 갈까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채권 내역은 F2 눌러서 외상 매출금 1번 자료 장부상 채권 자료액은 8억 410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여기 1,000원은 앞에서 부인된 금액이 자동으로 나온 거고요. 전기든 단기든 10의 나머지는 없습니다. 충당금 부인하고 대손금 부인은 달라요. 이거는 대손금 부인은 채권에 대한 거예요. 채권.
충당금 부인은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거고. 그 세법상 채권잔액은 8억 410만 원에다가 1,000원 더해서 8억 410만 1,000원에 1,000원이고 기본료라고 실적률을 받기 때문에 1% 8억 410만 1,000원에 1% 하면 한도가 804만 1,010원입니다. 그래 회사 계상액의 걔는 뭐가 나와야 돼? 회사 계상의 걔는 꼭 뭐가 나와야 돼? 기말 대충이 나와야 되죠. 단계 설정한 금액은 얼마고? 850만 원이고 단기 계상액이 850만 원이고 요 금액이 기말대출과 같네. 그지? 그럼 보충액은 없는 겁니다. 보충액은 기말대충에서 단기 계상액 빼서 나오는 금액. 이해 갔을까요? 그 세포수 한도는 804만 1,010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850만 원이니까 45만 8,990원은 한도 초과했다는 얘기예요. 입금 산입액 조정은 한입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한입에 대한 세무조정. 장부상 충당금 기초가 기초대충이 얼마? 300만 원이죠. 기초대충이 300만 원인데 충당금 부인 누계만 없으면 회사와 세법과의 차이도 없습니다. 충당금 부인 누계가 얼마니까? 120만 원이니까 그거만큼 15번에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감옥란에 대손금 부인채권 1,000원은 송금불사인 유보발생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45만 8,990원 송금불사인 유보발생 대손충당금 가다 한입액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120만 원은 송금산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한입에 대한 세무조정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회사는 보충법이에요. 보충법. 회사 이걸 총회법으로 돌리면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쓰고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한입은 0원입니다. 0원. 기말에 필요한 게 850만 원이니까 850만 원 한입했다고 보는 거고 세법은 기초가 300이 아니죠. 전년도에 얼마를 부인했기 때문에 120만 원을 전년도에 부인했기 때문에 300에서 120만 원 빼면 세법은 여기가 180만 원이에요. 이해할까요? 그럼 18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용하면 한입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120. 그리고 여기 한도가 여기 보면 804만 1,010원.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한입하는 건 없지, 그지?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차이 난다는 얘기야, 그거 120만 원만큼. 그러면
전기대출 한도초과 세무조정만 우리가 고려해보면 회사는 대손충당금 환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법은 120만 원 마이너스만큼 환입했다는 거죠. 마이너스만큼.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 처리로 보면 안 되고 세법의 그냥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익을 120만 원 줄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세법은 마이너스 120인데 회사가 0원이니까. 근데 저 120만 원 차이 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야?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한 것 때문에, 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회계 처리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12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줄여줘야 되니까 이제 무슨 산입이 나와요? 송금, 산입이 나오는 거지. 전기대충, 한도초과, 세무조정, 120만 원. 전년도에 한도초과에서 송금불상 유보 발생했던 거니까 여기 이제 무슨 감소가? 유보 감소가 나옵니다. 필기하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 가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에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우리가 돈 빌려서 업무에 사용하면 그 업무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또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 뭐한다? 불 산입한다 이런 얘기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지급이자 송금불산 순서가 무슨 건어? 채, 비, 건, 업입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이자, 채비건업.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 보니까 금융기관 A 7% 1,400만 원 차입금 적수는 알아서 나올 거고 근데 이 7%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래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2년 1월 1일 차입했고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 B은행 8% 800만 원 이자가 차입금 적수 알아서 나올 거고 C은행 12% 이자가 2,400만 원 적수는 알아서 나올 거고 두 번째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제10개 1월 1일에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12월 30일 현재 대표이사는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금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입금 1억 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다섯 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적수입력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동산은 없고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이 1월 1일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면 전기월이고 이번 연도에 빌려줬으면 2번 지급 이번 연도 1월 1일에 1억 원 빌려줬대요. 그럼 알아서 적수계산 나오고 됐을까요? 지급이자 송금불상이 까져서 지급이자 송금불상이 까져서 첫 번째는 이자율이 7% 지급이자가 1,400만 원 적수는 알아서 나오고 채권자
여기 첫 번째 칸이 채권자 분명사채이자, 두 번째 칸이 비실명 채권일권이자, 세 번째 칸이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채권자 분명사채이자죠. A는 그치? 7% 이자는 예, 채권자 분명사채이자 1,400만 원. 다음 칸 넘어가고 예, 8% 이자 800만 원. 다음 칸 넘어가고 시은행은 12% 이자 2,400만 원. 그럼 전체 지급이자가 4,600만 원인데 전체 지급이자 4,6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은 채권자 분명사채이자로 먼저 송금을 사인하고 그리고 차감 지급이자가 3,200만 원이 나와요. 3,200만 원에 대한 얘를 3,200만 원을 365일로 곱하면 차입금 적수가 나와요. 근데 이 차입금 적수 중에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365억이니까 365억이 차지하는 비율 3,200만 원 곱하기 차입금 적수 중에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1,066만 6,666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썼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지급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1,066만 6,666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줄이고 채권자 분명사채이자인데 원천징수한 것은 기타 사유 유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대표자 상여, 기독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1,400만 원 송금불산이 상여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4번) 한번 묻겠습니다. 4번 23페이지. 다음은 제조경비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 개정 원장의 일부이다.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 세무조정 없는 거래도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한대요. 각 건별로 한다. 1월 31일 날 공장 하재보험료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옥별 세무조정에 선급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선급보험료, 주로 선급보험료가 나와요. 선급보험료. 거래 내용은 공장 하재보험. 거래처는 안 나왔고 시작일은 2022년 1월 3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하재보험료 지급액이 120만 원입니다. 선급 비용을 42만 930원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날짜 계산해서. 근데 선급 비용 잡았다는 얘기 있어 없어? 이게 다 보험료 계정이래. 보험료 계정. 전부 다 보험료 계정. 보험료 계정 원장. 여기는 선급 비용 잡았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네. 그지? 결국은 그럼 선급 비용 이만큼 잡아서 이만큼 비용을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앴으니까 요만큼 송금불산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선급보험료, 손해보상보험금, 거래처는 없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요 기간 동안의 보험료로 300만 원 냈다는 거지. 그 선급비용이 249만 6,350원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요만큼 비용이 가리계산돼 있는 거야. 가리계산. 보험료가.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도 선급보험료, 이행 보증보험 2022년 8월 8일부터
2022년 9월 22일 금액이 25만 원. 이번 연도로 다 끝나니까 얘는 선급보험료가 없는 거네, 그지? 네, 그러니까 얘는 조정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선급보험료, 생산부, 자동차 보험,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130만 원 줬는데 그 선급 비용을 105만 8,469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30만 원) 중에 단기분을 제외한, 여기 결국 선급 비용은 차기분이야, 차기분. 105만 8,469원을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안 잡았기 때문에 요만큼 보험료가 가대계상돼 있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전부 다 자산 처리했다면 선급 비용이 또 가대계상돼 있는 거게 되겠지, 그치? 자산 처리가 돼 있으면 회사 계상액이 120만 원, 12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300만 원, 여기는 25만 원, 여기는 130만 원 적는 거예요. 회사 계산액이. 다 선급비용 돼 있으면. 이해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선급비용 돼 있는 금액 넣어주면 또 그 차이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가대계상이냐 가처계상이냐에 따라서. 선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선급비용이 가대계상되면 내려줘야 되니까 송금산이. 선급비용이 가처계상되면 올려줘야 되니까 입금산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선급비용 넣어주면. 됐나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따로따로 해달래.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줘야 되니까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 직접 입력. 직접 입력을 하셔서 손금 불산입, 입금산입이 손금 불산입에다가 공장 하재보험 42만 930원, 손금 불산입 유보 발생,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차이를 가져오니까 손해보상 보험금 249만 6,350원, 선급비용, 가소계상,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생산부, 자동차 보험 105만 8,469원, 선급비용, 가소, 유보 발생.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여기 원래 내용은 다 선급비용 가소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 이 부분까지 채점하진 않으니까 선급비용을 가소 잡았기 때문에 송금불산임 또는 입금산임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갈까요? 다 유보 발생입니다.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유보 발생. 됐나요? 그 다음에 5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거.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 내용을 보니까 이재민을 위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은 이 법정 기부금, 요거는 법정 기부금, 불효토끼 성금은 지정 기부금, 한국기술협회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가. 얘는 기부금이 아니에요. 아니 조금 애매하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일단 간단하게 이재명 9월을 위한 성금 법정기부금, 불이웃돕기 성금은 지정기부금, 일단 한국기술협회 일반 예비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특별예비는 비지정기부금이고 일반 예비는 그냥 세금과 공과고 원래 내야 되는 거니까. 주석을 보니까 불이웃돕기 성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 현금이고 2천만 원 현금이니까 나머지 1천만 원이 어음기부금이 있는 거예요. 어음기부금. 나머지 1천만 원은 어음기부금이고 기부금은 현금주의다 보니까 어음기부금 또는 이제 미지급 기부금 있으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인데 일반 예비는 세금과 공과 또 송금 산입됨으로 기부금에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기부금이 아닙니다. 일반 예비는 여기다가 또 추가적인 내용을 적으면 단 특별회비 및 임의단체의 모든 회비는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특별회비 및 임의단체의 모든 회비 주무관청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법인의 일반 예비는 세금과 공과로 송금 인정이 돼요. 기부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2021년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사항 다음과 같다. 송금불산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가 700만 원. 그러니까 지정기부금 한도초가 2월이기죠. 그치 이게. 지정기부금 한도초가 2월이기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가 2월이기든 법정기부금 한도초가 2월이기든 몇 년간 2월 공제. 기부금 2월 공제는 10년간 2월 공제죠. 그치? 그죠? 10년간 2월 공제죠. 이번 연도에 기부금 시행 부족의 범위 내에서 2월 공제 가능하고 3번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다. 당기순이익이 4억 원 위에서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사항. 그러니까 요 금액 속에는 앞에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입금사님이 송금불사님이 8천만 원, 송금사님이 입금불사님이 3천만 원이고 전기만 현재 2월 결손금은 없어요. 됐어요? 그럼 과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두 번째 기부금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F12번 불러오기. 그러면 계정별 원장에 있는 기부금하고 계정별 원장에 있는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입금산입 소득금액 확정의 입금산입하고 송금산입은 앞에서 입력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있는 거 불러온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문제에 주어진 자료 갖고 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명세서를 불러오면 전부 다 이제 지정기부금으로 불러와요. 근데 이재명 9호 성금은 무슨 기부금? 법정기부금 1번. 불이웃돕기 송금은 지정기부금인데 여기서 1,000만 원은 어음기부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금액을 2천만 원 바꿔주시고 네 번째 칸에다가 그 밖의 기부금으로 12월 30일 불이웃돕기 F2 눌러서 사랑의 열매
거래처는 안 적어도 채점에는 영향은 없대요. 1,000만 원이고 비고에다가 이건 어음기부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요거 어음기부금 여기다 안 적어도 채점에도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안 적었어도 채무조정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일반 앱비는 얘는 세금과 공과인데 기부금으로 처리가 된 거잖아. 그치? 그냥 삭제만 해주시면 돼요. 삭제만. 일반 앱비는 세금과 공과로 예,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들어가야 될 게 기부금으로 온 거야. 이해 갔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원래는 법인세법에는 이렇게 어음기부금을 그 밖의 기부금으로 넣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원래는. 근데 여기 그 밖으로 넣었을 때 여기 이렇게 비지정 기부금이 뜬다는 거지. 어음으로 안 뜨고 따로. 그래서 넣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출제자들이. 그 또 안 넣으면 얘를 또 조정을 안 해야 될 것처럼 또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 넣고 어음기부금 따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감옥란에다 입금사님이 송금불사님 감옥란에다가 어음지급기부금 1,000만 원 예, 송금불사님 유보발생 이렇게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어음이 결제가 되면 그때 가서 송금사님 유보 감사해주면 돼요. 나중에 결제가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부금의 한도가 소득금의 기준이다 보니까 예, 기준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어? 수정을 누르시고 예, 수정을 누르시고 당기순이익은 4억 맞죠? 4억이고 입금산입이 얼마 있었다는 거야? 입금산입이 송금부산입이 8천만 원 있었고 송금산입이 입금부산입이 3천만 원 있었다는 얘기죠. 뭐 하기 전에? 앞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하기 전에 그지? 근데 앞에서 조정등록 통해서 어음지급 기부금 얼마를 1,000만 원 송금부산 했으니까 입금사님이 송금부사님이 얼마가 돼야 돼? 9천만 원이 돼야 되겠죠. 이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9천만 원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 근데 일부러 제가 지금 8천만 원 기부금 조정하기 전에 이미 8천만 원이 있었고 앞에서 입금사님이 송금부사님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하니까 요 금액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2,500만 원은 예, 이재명 구호금품 500만 원하고 지정기부금 2천만 원하고 해서 2,500만 원입니다. 그건 이제 기부금 빼기 전 소득금액이 나온다는 거지. 기부금 빼기 전 소득금액. 기부금은 비용이다 보니까 이미 당기순이익에 빠져 있거든. 비용이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 기부금의 한도가 소득금의 기준이다 보니까 기부금 빼기 전 소득금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금 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 소득금액이 4억 8,500만 원이고 더 이상 수정되면 안 되니까 무슨 해제? 수정 해제를 누르시고 됐어요? 예, 기부금 조정 택하시면 예, 입력하는 게 세 가지. 기본 조정택 입력하는 세 가지가 예, 2번 난에 2번 난이 아니지 어디지? 2번 난에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하단에 쭉 내려가면 5번 기부금 2월행 명세난 기부금 2월행 명세난에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하고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입력하시면 되고 5번 기부금 기부금 2월의 명세에 23번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2월의 명세에 23번 난 한도초과 송금물산 200. 한도초과 송금물산 200에 법정기본 한도초과 2월액과 지정 한도초과 2월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2월액이나 지정 한도초과 2월액을 입력하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그 시인 부족에 한도 범위 내에서 5번 2월 전액적 송금산 200 법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 15번 2월 전액적 송금산 200 요 금액이 뜨면 그 금액을 26번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 입력하시면 돼요. (5번) 난 2월 잔액 중 송금산 200 상대하고 15번 난 2월 잔액 중 송금산 200 이건 이제 법정기부금에 대한 거고 얘는 이제 지정기부금에 대한 겁니다. 송금산 200을 요 금액을 26번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 26번 날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자, 그럼 들어와서 기부금 조정 대비에 이월결 송금 없어요. 그지? 이월결 송금 없고 5번 기부금 2월에 명세 가시면 여기 사업연도 적는 거 사업연도 합계 있는데 사업연도가 그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2월액은 없고 2번 자료 보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2월액이 700만 원 있어요. 2번 자료에 그지? 2021년도에 1번은 법정기부금 2번은 지정기부금 2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송금무시했던 금액이 700만 원 그지? 이해 갈까요? 700만 원 엔터 치면 이 금액이 법정기부금일 때는 5번 2월 전에 송금산 200의 금액이 뜨고 법정기부금일 때는 지정기부금일 때는 15번 2월 전에 송금산 200의 금액이 떠요. 요 금액을 26번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81회 법인세 실무는 다 끝났고요.